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수급으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유한타증권 설릉역금융센터의 박진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전일장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이 외국인 매수 1위에 오르면서 주가가 0.95% 뛰었고요. 2위 포스코는 3.6% 급등했습니다. LG화학과 같은 정유화학주도 이날 함께 강세 나타내면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수 3위에 올랐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담아가는 모습 보인 반면에 보통주에 대해서는 매도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3,60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858억 원, 기관이 2,897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개헌안 투표가 부결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덕분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강주가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고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인 반면에 기관에서는 이날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역시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 그리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의 정유화학주들이 기관 수급적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면서 금속 가격이 오른 것도 철강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 기관에서는 나흘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5일째 기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기금 거래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연기금 순매수 1위 종목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차지했고요. 현대제철과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매도 1위에 올랐고요. 아모레와 코웨이, 더존비주온 등이 많이 매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 수급 현황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08% 오른 581선에 마감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전날 약 2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점이 낮아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31억 원을 사들인 반면에 기관은 53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외국인 거래 상위 종목들 보시죠. 홈캐스트와 AP시스템 등이 매수세 보인 반면에 셀트리온이 매도 1위에 올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5일 연속 셀트리온에 대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CJNM도 7거래일째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많이 사고판 종목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BHC 주식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동진세미캠과 오텍, 서울반도체 등도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벤처회사 신라젠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 나타내면서 상장 첫날 신라젠의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연기금 거래 상위 종목 매수 1위에는 역시나 BH가 이름을 올렸고요. SK머티리얼즈와 시젠, SFA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날 많이 매도된 종목들로는 CJNM과 덕산 네오룩스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들입니다. 먼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 SDI와 BGF 리테일, LG 생활건강, CJ 대한통운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까지 공매도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까지 보시면요. 삼천리 자전거와 YG 엔터테인먼트, 한국정보인증과 레고캠바이오, 또 코스온까지 공매도 비중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투자자별 수급 동향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신규 상장 종목인 신라젠은 결국에는 공모가를 넘지는 못한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 어제 보면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동반 매수하면서 끌어올렸고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대규모로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이제 50억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런 흐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만기 이전에 포지션 조절 되게 상당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좀 사실 내일 쿼드러플 위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9월 이후에 선물 매수분으로만 보니까 뭐 어제 상당히 강하게 매수하면서 이제 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좀 나타나면서 그동안 좀 매도세에 반해서 일정 부분 환매수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 또 이제 저점권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한 11,000계약 이상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오히려 좀 기관 매수세도 많이 자극이 됐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어제 한 2,800억대 매수를 해주면서 모처럼 시장에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네, 거래소를 상당히 좀 많이
많이 사줬는데요. 중소형주는 도대체 좀 언제 살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대부분의 매수세들이 좀 거래소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뭐 코스닥도 일정 부분 기관의 매도세가 많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정 부분 자극이 되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을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과 함께 뭐 반도체 뭐 재료 섹터주들도 좀 강한 좀 반등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수급이 화학 섹터하고 전기 전자 섹터로 네, 강했어요. 확 몰려 있는 부분이 좀 어제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좀 선물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가 나타났고요. 코스피, 코스닥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또 연기금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좀 집중됐다라는 부분 좀 특징으로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또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했어요. 뭐 청문회 이슈가 있었기도 했지만 오히려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4, 5년 전쯤에 물렸던 종목들이 대체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시장을 대할 때 지수를 보는 편이지 종목을 따로 개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의 삼성전자 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믿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라는 좀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동반 강세 가장 강력한 원인은 원화 약세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시면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수익 계속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트쯤에서 뭐 손실이 난 부분은 뭐 별거 반도체 아니다라는 쪽에서도 그런 상쇄를 생각이 하고, 네. 시장에서 좀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큰 강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노트7 손실을 반영을 하고도 이익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실적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슈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꼬여 있고 좀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는 이 대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어제 외국인 수급에서 좀 확인이 되는 게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 CB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 그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가지면서 아시아 시장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로존은 금세 안정을 찾았고 미국은 그렇죠.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올랐잖아요. 오히려 상승했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은행권들의 이제 부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8일날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분명히 이제 드라기가 이제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 이제 채권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뭐 추가적인 뭐 연장 매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추가적인 양적 완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분명히 좀 이탈리아 쪽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라는 시장의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사실 뭐 이탈렉시트를 뭐 우려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과거에 네. 좀 많이 있었는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영국은 퍼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오고 싶었겠지만 이탈리아는 받고 있는 그렇죠. 입장인데 네. 나오고 싶지 절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에 좀 리스크는 좀 기울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도 네.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좀 8일에 이제 드라기 총재의 이제 입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달려 있지 네. 않겠나. 또 다음 주 초에 있을 FOMC 회의도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건.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지만 분명히 뭐 시장에서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좀 사인을 두고 있고 지금의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금리 인상 자체가 리스크로 또 작용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뭐 내일입니다.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드라기 총재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탄핵 소추안 이 관련해서도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좀 변수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또 미국의 FOMC 회의 금리 인상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속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 IT주들 뿐만 아니라 화학, 철강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는 뭐 급락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어제 저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서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또 밑에서 담았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 장중에 보면서 저 증권회사 직원들 이제 메신저로 저 왜 저래? 막 이런 얘기 저도 엄청 많이 그랬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났나? 막 그랬었는데 특별한 일이 없더라고요. 뉴스나 보니까. 공시가 없더라고요. 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왕왕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면
멀쩡하던 종목들이 장중에 급전직하하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저께 NH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도 아니고 기관 매도도 아니고 개인 매도였더라고요. 네. 대우증권 창구 통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부 개인 쪽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들 심경의 변화 내지는 아니면은 무슨 요새는 뭐 대출 관련된 것도 좀 많이 있고 네. 아니면 뭐 종목을 교체하기 위한 사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아니다 싶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좀 고가권에 있었던 종목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동안 뭐 거품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뭐 ENF 테크놀로지도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뭐 ENF 테크놀로지는 낸드 쪽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이버 결제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었었는데 또 뭐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던 G스마트 글로벌도 어제 갑자기 오후에 급전직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뭐 가끔 기관이 뭐 급격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뭐 자문사라든지 투신사 통해서 던지기도 하는데 이런 급격한 매물 출회가 갑자기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장중에 좀 면밀하게 좀 세심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네. 가슴 철렁하셨겠어요. 네. 네, 전반적으로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씩만 터져도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특정 종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이제 화학, 전기, 전자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게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구리라든가 아연 여러 가지 또 산업재 섹터가 같이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죠. 네, 사실 산업재 섹터는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항상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화학주, 소재주, 산업재, 반도체 누가 봐도 뻔한 종목군들만 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좀 손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풍산도 신고가 나오고 조정받았다 또 다시 신고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멍인데 사실 뭐 풍산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LS도 그렇고 상당히 좀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강세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됨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제조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산업 재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기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다 보니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눈에 띄게 되는 거겠죠. 거의 이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꽤 오래 조정받은 종목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LS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동 가격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 종목도 거의 한 4년 빠지고서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섹터 내의 좀 후발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무거워서 손못대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미국 쪽의 수출도 상당히 많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방산 쪽에서의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상당히 좀 이게 강한 원자재들의 어떤 공급 과잉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가격이 반등을 하고 관련한 섹터들이 오랜 기간 좀 반등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기회를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풍산 말고 몇 개 종목 조금 더 추려볼 수 있을까요? 이제 좀 후발로 보신다라면 최근에 철강주들 좀 강한 거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이제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중국에서 이제 중소 철강 업체들을 이제 구조 조정을 다 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가져오던 그런 중소 업체들의 이제 가격 그런 부분들이 좀 제거되면서 중국도 거의 뭐 큰 거 하나로 딱 뭉쳐지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이 계속 이어진 산업 섹터 쪽에서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워낙 주가 바닥권이라서 뭐 거래소의 무거운 종목 중에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할 것 같고 포스코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포스코 같은 섹터죠. 그러니까 무거워서 개인들이 쉽게 손대기 어려운 종목들은 사실 지수가 조정받을 때 계속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철강 쪽에서는 강관 쪽 부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세게 움직였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회사 인수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후발주를 뭐 휴스텔 같은 경우도 후발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주도되는 섹터 내에 후발주 2, 3위권을 좀 찾아내신다라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IT 소재 섹터도 관심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개발이 돼서 이제 상품화가 돼야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텐데 맞습니다. 어제 보면 또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재도 IT 쪽이랑 관련 있는 소재들 사실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부품주, 뭐 장비주, 뭐 반도체, 뭐 소재, 재료 쪽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노트 때문에 이제 안 좋아졌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코롱 인더라든지 최근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 쪽이긴 하지만 소재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근데 코롱 인더는 상당히 각광받다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나올 휴대폰이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사실 시장 기대감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거기에 투명 PI 필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코롱 인더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롱 인더 주가 좀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 SKC 코롱 PI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갔다가 좀 주춤하는 네. 상태. 최근에 반대로 또 SKC는 또 치고 올라오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투명 필름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들도 저는 내년을 노리고서는 한번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SKC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코롱인더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이런 뭐 증권사의 레포트 영향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좀 특징주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스피 시장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래도 조금 수급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항상 뭐 TV를 통해서도 좀 강조해 드렸지만 대부분의 전략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 너무 그렇게 또 그렇게 보니까,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원래 시장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뻔한 종목들 계속 갈 거라고 이렇게 지수가 박스 하단에 내려오면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뻔하지만 계속 맞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시장 투자 전략은 뭐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투출입 전략, 거래소의 주도주들은 계속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의 납폭과대 우량주들은 계속 빨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좀 IT 쪽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에 좀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들, 뭐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내년에는 듀얼 카메라 쪽에 상당히 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듀얼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들. 듀얼 카메라 종목들은 좀 어떤 것들 뭐 꼽아볼 수 지금 있을까요? 주가는 좀 약하지만 파트론 같은 경우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사실 파트론 최근에 수급 보시는 지도되는 좀 종목이네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좀 개인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지금 메리트 있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공정 재료 쪽 어제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많이 가다 또 많이 빠졌었기 네. 때문에 다시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길게 보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 뭐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탄핵 국면 이후에 시장에서 사드와 관련된 이 이벤트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 종목들의 정말 좀 뭐랄까요 목숨줄을 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벤트가 클리어되고 나면은 상당히 좀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는 좀 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지수가 지금 또 박스권 상단 쪽에 거래소는 와 있기 네. 때문에 지수 관련주를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승부를 좀 노리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코스피, 코스닥 좀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인 주도 업종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낙폭과대한 종목들 중심에서도 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도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계속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엔터주들은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또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스쿠프로 보는 즉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류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